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오늘의 바둑 강의는 타이젠 6단 수강생과의 실전 바둑 레슨 장면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치수는 정선의 덤 30집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소목소목의 두 칸 벌림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한 칸 걸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다음 세 칸 벌림을 하였는데요. 이때 흑이 이렇게 팔로 다가왔었습니다. 이 수는 어떤 의미냐면은 백이 만약 손을 뺀다 라고 했을 때 여기 가운데를 침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래로 붙이면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젖히고 단수치고 넘어가는 게 아주 재밌는 수입니다. 팔이 낮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높다 보니까 백도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같이 끊었을 때 부분적으로는 활로 싸움에서 흑돌 2개, 백돌 3개로 백이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위쪽을 보시면 7과 13이 위험하죠. 축으로 공격을 했을 때 대각선 방향에 백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죽습니다. 자, 그러면 17로는 젖힐 수가 없고 10을 잡아놔야 되는데요. 이때 여길 치받게 되면은 백이 10을 잡긴 했지만 두 집밖에 안 나 있고요. 흑은 반대로 연결이 되면서 우변 쪽에서 아주 큰 집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전에는 손을 빼는 게 아니라 하나 들여다봐 놓고 붙이고 느는 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시키지 않고 날일자 걸침을 통해 세 칸 높은 벌림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후 진행은 크게 볼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바둑이고요. 이때 아마 제가 9단 바둑이었으면 여길 붙였을 거예요. 그러면 붙이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늘어서 막을 때 젖히고 호구치고 단수 칠 때 젖혀 놓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흑을 지켜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백도 강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을 취하고 우하기로 손을 뺄 수 있어서 호선 바둑이라면 백이 조금 좋은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둬가지고는 정선의 덤 30집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떤 작전이었냐면 흑이 만약 한 칸으로 나간다. 그러면 여길 붙여서 일단 우변 쪽 흑돌 한 점을 제압해 두고요. 날일자로 씌운다면 들여다보고 붙여서 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우변 쪽으로 나갔고요. 날일자 한 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흑이 그렇게 실수했다라고 할 만한 상황은 없었는데요. 이때 젖히고 단수치고 끼운 게 살짝 실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흑이 여기서 하변을 둔다라고 해도 상변 흑돌 석점은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가서 막 싸움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 젖히고 단수치고 끼우면 뿌리가 끊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백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상황에서 하변을 갔다면 계속해서 큰 자리를 갔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붙이고 호구 친다거나 또는 좌하기 쪽에서 한 칸을 띄움으로써 집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긴 바둑을 끌고 갔을 것 같은데요. 이때 흑이 이쪽에 돌 투자가 되어버리니까 하변 쪽에 백이 먼저 오게 되면서 초반 주도권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전에 여길 붙이고 한 칸 띄고 이렇게까지 딱 진행이 되었는데요. 흑이 여기를 한번 선택한 대가로 하변 전체가 원래라면 흑진영이었어야 되는데 백진영으로 바뀌어버렸죠. 이러면서 백 쪽으로 조금 기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바둑이 정선의 덤 30집이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여유가 있는 바둑입니다. 정수를 찾는다면 중앙 쪽을 한 번 더 지켜놓는 게 좋았고요. 아마 제가 이 바둑의 실전 당사자였다면 여길 붙였을 것 같습니다. 젖히면 2단 젖히고요. 단수 치고 연결했을 때 이를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걸 잡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백이 일단 선수죠. 백이 선수로 정리되면서 이쪽 싸움이 걸린다면은 흑의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편으로 넘어가 주고요. 빠질 때 늘면 안 됩니다. 늘면 여기 선수 당하고 한 칸 띄어서 상변 하변이 엮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치받음으로써 늘면은 빠르게 살려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살려놓으면은 중앙에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을 다시 건다 하더라도 흑이 충분히 타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는 여기서 붙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아마도 백이 이렇게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차렷이나 또는 치받고 젖히는 걸 유도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좀 욕심이었어요. 반대로 붙이니까 백돌 두 점이 제압이 되지 않는 이상 흑돌 한 점이 너무 깊게 들어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전에는 치받고 젖히고 날일자로 타개를 하셨는데
아까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중앙이 너무 튼튼해요. 너무 튼튼하니까 이 싸움에 있어서 흑의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는 실전에 이쪽이 낫다라고 봤지만 반대편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쫓아가야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약점도 노릴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단수 치는 건 저도 약간 실수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요. 이때 좌변을 그냥 쉽게 살려주면은 바둑이 좀 해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끊는 약점을 노렸는데요. 저도 여기서 끊었을 때 1로 붙이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젖히면 이런 식으로 끊어서 싸움을 유도하는 거죠.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전에는 이쪽으로 붙임으로써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거의 5대5 상황이고요. 흑은 석점을 잡았지만 백은 중앙 집에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려운 바둑입니다. 빠지고 3-3 들어가고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는 저는 타이젠 6단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정말 잘 두셨고요. 인공지능을 저도 다시 한번 찍으면서 복귀 준비를 했었는데 인공지능 속에서도 흑의 실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백이 어떤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흑도 거의 완벽하게 받고 있었거든요. 이때까지는 확실히 8단까지, 9단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만큼 재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단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끝내기를 너무 많이 당하세요. 우선 여기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 수예요. 근데 여기서 우선은 호구로 살리는 게 더 좋습니다. 아마 단수 치고 끊기는 것 때문에 위쪽을 먼저 지키신 것 같은데요. 끊는 게 역끝내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서 여길 호구로 쳤으면 백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때 연결하면은 선수로 두 점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냥 지킴으로써 두 점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도 여길 들여다봐야 연결했을 때 막는 게 강력해져요. 그런데 여길 붙이면서 붙이면서 호구치고 연결이 되니까 또 약점이 한번 없어집니다. 그리고 백돌이 강해지니까 중앙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치받는 게 선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받는 게 없다면 뒷맛이 엄청나게 고약해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 붙이는 거, 연결하는 거에 있어서는 끝내기로 좀 손해가 컸고요. 이후 진행에서도 날일자? 이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 수로 제가 만약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일단 여기부터 젖혀보고요. 여길 치받는지 안 치받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건데요. 이때도 여기 치받고 느는 걸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래는 이게 선수이긴 하지만 잡으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여길 들어가서 이걸 노리려고 해도 이때 끊고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석점이 그대로 죽습니다. 뒤로 가야 돼요. 그럼 때린다고 생각했을 때 살아있죠.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서 이 날일자는 집으로서는 한 3집, 4집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자리였고요. 이렇게 돌리고 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셨는데요. 이때는 치받아야 돼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실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100차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100집을 세어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쭉 내려서 직사각형이죠. 5 더하기 5니까 10집 만들었습니다. 흑도 대략 8집에서 9집 정도 나 있죠. 그러면 두 집의 차이는 100이 한 집에서 두 집 정도 많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제가 치받아 볼게요. 잡았습니다. 찌르고 막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나의 진행이 끝났죠. 조금 전에는 100차례였어요. 지금은 흑차례죠. 자, 그 다음에 집을 세어 볼 건데요. 아까 여기까지 셌었죠. 6집, 7집, 이거 나중에 끝내기 들어가니까 7집, 9집, 10집, 11집 정도 만들었고요. 흑도 대략 11집은 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100이 선수였는데 한 집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데 흑차례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얼만큼 손해봤는지 대략 유추가 되시죠. 한 수 가까이를 손해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 수 이득을 봤다면 어디를 둬도 저거보다 큽니다. 이렇게 끝내기를 해도 우하에서 집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여기 한 점을 살림으로써 다음에 찌르고 젖히고 여기까지도 끝내기를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넘어감으로써 한 수 가까이를 손해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눈목자 끝내기 당했죠. 그 다음에 한 점 먹혔죠. 이걸 먹음으로써 좌상 쪽에 있던 모든 끝내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두터운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상황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단수 치는 거는 좀 아깝습니다. 나중에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자리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길 막고 마늘모를 가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쪽을 지키게 되면은 먹여쳐서 엄청나게 큰 패싸움이 만들어지고요. 아니면 여기를 뒀을 때 지켜야 되는데 찌르고 단수치고 늘게 되면은 뒤쪽 다 죽었죠. 뒷맛이 엄청나게 고약한 자리인데 이걸 먼저 막아주니까 이때 마늘모로 지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수가 안 나게 됩니다. 또 이후 진행을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 연결해 놓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악수 교환이 되어 버렸어요. 안 해도 되는 교환인데 먼저 해놓다 보니까 이 자리를 선수로 당하면서 원래 이 상황에서는 흑이 그냥 가게 되면 백이 이걸 두는 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생각했을 때 여기가 쏠쏠하게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한 3집에서 4집 정도? 근데 실전에는 여길 먼저 해놓고 두다 보니까 이걸 당하면서 한 4집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끝내기 하나 당해놓고요. 치받는 거 이것도 되게 큰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보시면 흑이 여길 치받았을 때 손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찌르고 끊었을 때 연결하면 양단수가 있죠. 그러면 여길 치받게 되면은 뒤쪽으로 받아야 된다는 건데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어서 집이 엄청 많이 생기죠. 거의 6집, 7집이 만들어지는데 백이 이걸 먼저 가버리니까 역끝내기 느낌으로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100집도 한 집 늘어나고 7집 이상 만들 수 있는 자리에서 한 집에서 두 집밖에 안 나게 되거든요. 대략 6집, 7집짜리 끝내기를 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길 연결했을 때 호구치고 찔렀는데 이건 약간 착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집으로 계속해서 손해가 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초중반은 되게 잘 두세요. 정말 인공지능으로 찍었을 때도 실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만큼 잘 두셨는데 끝내기 단계에서는 실수가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끝내기가 사실은 공부하기 제일 어려운 분야이기는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3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끝내기가 몇 집인지 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이거 젖혀있는 거 몇 집짜리일까요? 세는 팁을 알려드리면 끝내기를 했을 때 흑이 두면 흑집이 많고 백이 두면 백집이 많았을 땐 더하기예요. 반대로 흑이 두면 흑집이 많고 백이 둬도 흑집이 많다면 빼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여길 저처이였습니다. 이거는 빠지고 빠지고라 볼 거예요. 흑이 지금 3집 만들었죠. 이렇게 하나, 둘, 3집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백이 끝내기를 했습니다. 저처이었어요. 빠지고 빠지고죠.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셋, 3집 만들었죠. 조금 전에 흑이 3집 많았는데 백이 두니까 백이 3집 많아요. 이때는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3이니까 여기 젖혀있는 끝내기는 6집짜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집을 세는 방법은 이게 답니다. 반대로 흑이 뒀는데 3집이 많고 백이 뒀는데도 흑이 한 집 많다. 그러면 그 끝내기는 2집짜리 끝내기인 거예요. 흑집과 흑집이니까 3 빼기 1은 해서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선수인지 후수인지 역끝내기인지 이거를 잘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순서예요. 예를 들어 끝내기가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6, 5, 4가 있을 때 6을 먼저 두고 5를 뺏긴 다음에 4를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서를 잘 만드는 것. 여기까지가 끝내기의 전부입니다. 물론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지만은 최대한 많이 연습하다 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바둑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